안녕하세요. 왕장새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처북차원과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피디입니다. 예, 뜸북입니다. 네, 파입니다. 제가 오늘은 프랜차이즈 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프랜차이즈 수익 구성 어디서 나오나 정말 남을까라는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수익 구성이 중요하니까. 아니 우리 예전에 얘기할 때 음. 우리가 프랜차이즈 안 하려고 했던 게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다 떼간다. 그랬는데 진짜 그래도 아직도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고 많이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래도 안 남지는 않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다 남으니까 그래도 남으니까 하겠죠. 장거리 이제 뜸부기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아니 뭐 왜냐면 프랜차이즈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 네. 가맹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는 거를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안 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나마 괜찮았는데 월세 때문에 뭐 안 남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구나. 그나마 이제 창업주가 나와서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 명 고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남은 구조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남는다 안 남는다를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신에 여러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요소가 있죠. 그냥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재무제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 아니죠. 내가 운영하는 그렇죠. 거 운영할 때.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살림살이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요번 달에는 요거를 좀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겠다 하는 것처럼 뭐 심한 경우에는 애들 뭐 직접 가르친다든지 이렇게까지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줄이기 쉽지 않아요. 알죠. 세상에. 가계부도 줄이기가 쉽지가 좋은 않아. 거는 알게 되면은 어. 그 줄이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그렇죠. 많이 벌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초심. 예를 들면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최대한 수익을 내는 그런 알짜 가게를 만들자 했지만 한 번 몸이 아파가지고 쉬는 동안 여러 사람을 채용해서 했더니 몸이 편해. 그랬더니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야. 300 벌던 거를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이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사업이 똑같은 구조지만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떨어지고.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 비용할 때 더 비싼 데 가지 마. 월세 더 많은 데 가지 마. 자꾸 했던 것은 남겨 먹을 수 있는 만큼 남겨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제 다른 데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장들이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하고 수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까지 보여주고 다 보여주지만 사실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남는 거는 자명하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남습니다 하는 것도 참일 때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해보니 잘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 본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네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지 않느냐. 이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아무나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예. 본사와의 갈등이 있는 건 둘째치고 자기의 직무를 태만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갖게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영향 때문에 다른 지점들이 그런 영향을 갖게 되고 모두가 낙인이 찍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장님이 만약에 맨날 오픈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된 그 나쁜 이미지가 다른 지점에도 모두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프랜차이즈는 좀 까다롭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점을 다 관리를 일정하게 해주기가 진짜 쉽지가 않겠네요. 쉽지 않죠. 그게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창업자로 함께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데 돈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않아. 보면 봐봐요. 약간 이민 같이. 그렇지. 까다로워지는 맞아. 거야. 이민 같은 거야. 막 1억을 2억을 가지고 왔어도 너 기술이 있어? 뭐 너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경제에 방해를 주는 중국인 같은 투자 이민을 막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태만으로 인해서 나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아직은 그래도 돈만 주면은 창업하게 해주죠.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교육이란 과정마저 없다라고 하면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아무 검증 없이 뭐 교육 과정에서 인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에서 어떤 성실함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교육 중에 또 파기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아마 있겠죠. 그게 최소한의 걸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도미노 얘기를 하니까 피자헛에서 알바생이 외국 피자헛인가 모르겠는데 샐러드 바를 이렇게 바닥에 쏟았는데 그 다시 주워 담은 영상 때문에 내가 보기엔 예전 같지 않은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게 티핑 포인트가 돼요. 네, 뉴스에 그런 일이 한번 났었어요. 그거를 쏟은 거야. 누가 요리 해놓은 거를 크게. 근데 이 알바생이 이렇게 눈치 보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시 놨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선 샐러드 바가 잘 안 되는데 그거. 자기가 엎었는데 이제 혼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한 지점의 잘못으로 그게 이제 다른 지점도 피해를 다 입을 수 있는 게 또 프랜차이즈라는. 옛날에 최선당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임신부와 직원과의 그 싸움 때문에 최선당 불매운동이 잠깐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서 임신부도 잘못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때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것처럼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항상 관리되지 않는 매장이 굉장히 좀 리스크네. 리스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 수익 구성 얼마나 남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푸차하면 안 된다. 푸차 프랜차이즈. 그래도 보면 평균적인 마진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여러 개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은 뭐 더 낮게 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하나만 붙잡고 하시는 분들은 또 15% 16%까지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본인 인건비를 근데 투입시켜서. 근데 사실 재무제표상 사실 20% 이상 남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좀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구조가 일반 프랜차이즈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주 핵심적인 자원만 구매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하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와 계약된 거에 있어서 물때 이외는 뭐 없다. 물때가 뭡니까? 그러니까 물건 가격 그러니까 재료 그렇죠. 납품 받는 거. 납품 받는 재료 이외에 무슨 가맹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 않고 않는 받지 곳이라면 않고. 가능하겠죠. 더 이상 남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면 열심히 하면 20%까지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월 첫 매출을 올리면 결국 100, 200 정도 남을 거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하는 걸로 자기 사업 방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죠. 있더라고요. 다점포. 그렇죠. 다점포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뭐 여기 맥도날드 뭐 여기 뭐 그렇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도 하고 이제 뒤에 그 질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있잖아요. 정말 이미지, 브랜드, 네이밍을 파는 데가 있고 상품을 파는 데가 있고 참 여러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물건만 대주는 데서 물건만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이름 브랜드를 내고 하지만 물건은 공급받고. 그렇죠. 근데 그거 때 그리고 되게 빨리빨리 그거를 딱 시장을 봐서 탁탁 치고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차피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3개, 4개를 막 하는 거야. 유행할 때 유행할 때 그 좋은 관계에서 또 서로 구속하는 게 강하지 않은 그런 데서 물건을 딱 받아서 쉽게 일을 하고 또 이거 1, 2년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옮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릿빠릿한 분들 있잖아요. 누군가 개발하고 이미지 하는 거는 그 사람 걸 하고 내가 그걸 그렇죠. 발견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완전히 다른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대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빠르게 갈아타는. 그렇죠. 예를 들면 화사가 곱창을 먹어서 갑자기 매출이 막 전국에 곱창이 부족할 만큼 매출이 탁 올랐다 했을 때 빠르게 좋은 회사를 딱 해서 패킹된 걸 딱 가져와서 세팅을 빨리 하고 해보고 또 빠질 때 빠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이클에 능한 분들은 원팩 프랜차이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원팩 프랜차이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도대체
상품 개발을 하느냐. 누가 이미 만들어진 해주는 거죠. 게 있는데. 이미 굉장히 상품의 질이 굉장히 높고 맛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소스 만들어 가면서 재료 장봐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음식으로의 그런 어떤 애착이나 개발에 대한 애착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분의 철학인 거예요. 그건 장사 철학은 그냥 그런 거야. 빨리 원할 때 제공하고 또 유행이 빠질 땐 나와서 다른 거를 서치하자.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있잖아 2020 그 월드컵 했을 때 빨간 팁 그 유행할 때 그렇죠, 팔 때 그런 그렇죠. 걸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저는 그렇지. 그게 싫었거든요.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더 잘 그게 이용하시는 철학인 분들. 거야. 그분의 그분 철학인 철학인 그게 거죠. 장사 철학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다는 어. 거죠. 그때 맞아요. 유행하는 거 당연한 거 파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이님이 5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 방송에 네. 이제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네. 결론 손익분기점 그리고 그 창업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운영 전략 이 2가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작게 하나 해보고 싶다면 네. 그러면 저는 상가를 먼저 구매를 하고 그거 요즘 나는 그 생각 요즘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상가를 그렇죠. 구매해서 하는 게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자 계산하고 그렇죠. 하면은 상가는 대출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TV 프로그램 구해줘 내 홈즈 말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아. 이제 최근에 본 거. 이렇게 빌딩을 리모델링 해주는 게 있어요. 구해줘 홈즈만큼 잘 되진 않지만은 빌딩이라기 보기에는 어떤 집을, 집을 가게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오래된 구옥을 집을 가게로? 그러니까 요청대로 해줘요. 요청대로.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 편이 카페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빅히트 그 본사 앞에 있는 작은 정말 낡은 동대문 용산에 진짜 있는 막 90년 된 정말 그 옛날 그런 우리 2층짜리 영등포 집 같은 있으면 같은 그런 상가 작은 거 2층짜리에 그거를 한 칸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카페 리모델링 혹은 잘 됐겠다. 그 성신여대 쪽에 한옥을 산 거야.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해주고 그걸 카페로 하겠다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이님이 계산해 보더니 괜찮은데 왜냐면 구매 가격을 보니까 3억 얼마 이런 거예요. 그 한옥 집이. 그거 해가지고 이자 내는 게 오히려 월세 내는 것보다 낫겠는데? 그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서울 장안에 저 한옥이 정말 말라가고 있어요. 한옥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진짜? 한옥이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것도 막 가격이 막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한옥이 3억대라면 무조건 성신여대 쪽인데. 네, 아유, 교통을 알아놨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한쪽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상가만 안정적으로 하나 있다면 생각을 해보면 상가를 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상가를 산 사람이 월세를 주는 것보다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월세 이상 그 더블링 그리고 트리플까지 가는 게 훨씬 더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그 건물이 있는데 왜 장사를 해? 월세나 줘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게 또 아니군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때는 너무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팽창되는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월세가 비싼 데서 하기보다는 자기 가게, 자기 상가가 있는 사람이 안정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금 흐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러면 진짜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같이 좀 흐리멍텅한 사람이 이제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있어야 되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계산해 볼 것 같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돈 내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그냥 접속 계약을 해버릴 것 같은데 건물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사실은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재무적인 전략이라는 거는 반드시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너무나 너무 어려워. 베이스에 깔려야 돼.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어렵지 않은데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항상 깔끔하게 잘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글쎄요, 부지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종이 한 장으로 하더라도. 바로 압축이 되고 지금도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삼성의 재무제표를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걔네가 올해가 아니면
저번 분기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것만 볼 수 있고 걔네 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이런 게 다 숫자로 나오는 거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사업도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면 모든 결정에 있어서 특히 재무적 결정에 있어서는 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익분기점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기본적인 비용 그리고 내 재산 이 관계에 대해서 늘상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된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번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가 경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하는 거죠.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가 커피숍 프랜차이즈 상담 갔을 때 자기 상가가 있으신 분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이제 아마 그분들만 따로 모셔가서 아주 설명을 제대로 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망할 일이 없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처럼 1억, 2억을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3명이 와서 1억 3명이 와서 1억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아마 콧방귀를 제대로 꼈을 겁니다. 귀엽겠어. 근데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진짜 상가 사서 임대 주는 게 나을까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나을까 무슨 장사를 하는 게 할까? 낫죠. 이제는 왜냐면은 기본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지식을 계속 확장시켰다고 하면 네. 지금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주식도 할 수 있고 맞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이걸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그런 거죠. 내가 최대한 손을 안 써도 되는 부분 시스템적인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프랜차이즈나 자기 창업을 한다면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죠. 요즘 같은 때도 버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옥을 사서 가게로 바꾸는 작업은 무슨 허가가 되게 그래도 쉽게 나나 봐요. 그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그러긴 할 건데 여튼 이제는 창업을 할 때 자기 상가 혹은 뭐 자기 온라인 입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여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약간 물류회사가 하는 게 땅을 사놓고 거기서 물류를 한 다음에 한 5년 10년 지나면 그 땅끝 업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부동산도 투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나서 다른 데를 간다라고 들은 것처럼 사실 상가를 내가 이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요리를 좋아하고 이 분야 일가견이 있다. 이 부분을 평생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가를 해가지고 한 5년 했을 때 이 상가 값어치가 올라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상가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인드가 하나가 1층은 무조건 이 건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층에 대한 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종이 뭐가 됐든 간에 그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주위야 그 좁은 입지 그리고 그 좁은 상권을 만들 수 있다라면 본인이 직접 띄워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오히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편의점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리고 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됐기 때문에 내 상가지만 내 상가가 아니게 되고 또 아니 이번에 그거 때문에 또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다음에 방송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집도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닌 것처럼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볼까 하는 분들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 벌어서 그냥 임대해줘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돈 벌어서 내 사업해야지 하는 시대가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